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운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운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뭐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긴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는 북동 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 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 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무토는 고황토로서 큰 산이라든가 또는 큰 광야와 같다라고 하면, 기토는 문전, 옥탑, 텃밭
숲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지만 음토인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무작정 간목으로 소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되 나머지 간목을 쓰는지 또는 경금을 더 쓸지는 사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은 물론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진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니까 먼저 무토처럼 간목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고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먼저 쓰지만,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해서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진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이미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진중에 개수가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목을 위주로 쓰는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병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면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가, 즉 나무라든가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이 자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진월의 개수, 물이 땅속에 숨어져 있다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수를 이렇게 치용하게 되면은 병화로서는 기토를 따뜻하게 온토하고 개수로서는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진월의 병화가 조금 약해질 수 있죠. 토가 많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리거나 또는 병화의 기운을 토가 설해가고, 또 수가 있게 되면 수가 병화를 갖다 곤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으로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는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 병화를 좀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월의 기토는 뭐는 있어야 된다? 병화, 개수는 일단 있어주되 사주의 어떤 배합에 따라서 간목을 더 치용할 것이냐 치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이다. 단 순서는 병화, 개수, 간목을 위주로 용시를 치용하는 것이 정법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상생과 상극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또 격국을 보기도 하고, 용신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사주의 길흉화복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과 월지의 진토의 관계는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죠. 월지는 진토가 일간인 나를 생한다,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 인성이라고 육친으로 볼 수가 있죠. 인성이라고 하면 나를 생해주는 건 뭐 어머니 같은 개념인데, 뭐 생모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때는 양모, 계모, 서모, 계모라고 한번 할까요? 계모 또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인은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고, 편인은 나를 생해주진 몸으로 육체적으로 생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키워준 뭐 서모, 계모와 같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비유해서 정인을 좋은 것으로 보고 편인을 나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인이 좋은 일간일 수도 있고요, 편인이 좋은 일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진술, 축, 미토가 다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금은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술토라든가 어떤 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른 땅이기 때문에 정편인을 떠나서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고, 진토,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편인을 굳이 구분하지 말고 나를 실질적으로 생활질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오늘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편인 격이 된다. 그리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죠. 모왕 자상이라고 해서 이 정도 되면 뭐 일간도 세력을 얻고 인성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지만 진월 같은 경우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원래 경금은 정화를 얻어서 뭘 해야 된다?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먼저 간목을 얻어서 정화보다는 간목을 먼저 얻어서 간목으로서 토를 이렇게 재해준 연후에 다음으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월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는 있지만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간목을 먼저 쓰고 정화를 나중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간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역시나 자칫 잘못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지에도 진토를 쓴다. 이거 자칫 거의 뭐 10중 8구는 뭐가 될 수 있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간목은 약할 것 같지만 진진에 이렇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토가 더 왕하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일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자진합수가 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서 간목을 생해주게 되니 요 정도 되면은 간목이 능히 무토를 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수기가 많은 상태죠. 자진합수가 되니까 근데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제가 진토 설명을 할 때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수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원령 자체의 진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가 왕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자진합수에다가 다시 자수까지 얻게 되면은 오히려 그 큰 산 밑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그 토를 갖다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죠. 오히려 인성이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간목이 이렇게 무토로 극하게 되니 오히려 인성이 왕할 것 같지만 그렇게 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경금을 갖다 이렇게 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자시는 조금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생시가 될 것 같고 정축시는 이 진토는 토생금을 할 수 있지만은 경금이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시를 얻게 되면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겠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으니 병자시에 비하면 요 정축시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토가 굉장히 더 왕이 자진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무토 2개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간목도 세력을 얻긴 얻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일간 자체가 되게 애매한 게 무토가 나를 생해줘야 되는데 무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진합수 또 수가 더 왕해지게 되죠. 토가 4개이니까 토가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진합수가 됨으로 인해서 인성도 이 수에 의해서 많이 좀 약해져 있다. 그리고 간목의 토를 이렇게 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사주도 아니고 화도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임오시가 되면 좌우충이 돼서 이 정관이 깨져버리게 된다. 상관이 나의 관을 깨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에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짜게 되면은 토가 3개라 하더라도 이건 토가 왕한 것이 아니고 간목이 또 토를 제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신금의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신약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사주에 뭐가 없으니까 신자진 수국까지 이루었는데 화가 없으면 사주가 너무 음습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토는 경금 생하지 못하죠. 그리고 무토가 진진 술에 다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무토가 경금을 매금할 수 있습니다. 단 간목에 억지로 이 무토를 두들겨 말리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병화가 정관에 투출돼서 이렇게 경금을 이렇게 극한 것은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정축시 정도 하나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뭐 경진시도 수가 너무 많은데 화가 없고, 뭐 딱히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생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축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을류시 같은 경우는 경금이 유의 뿌리를 둘 수 있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화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화를 만나면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기사 경우 대운밖에 없죠. 여자 같은 경우는 정묘 대운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금순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국에 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그런 것인데, 또 병화가 너무 시간에 이렇게 첩진되어 있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보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니고, 생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게 볼 수 있는 생시가 이렇게 눈에 띄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